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후엔 병원 옆에 살아야지. 아프면 바로 갈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후엔 병원 근처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병원에 그렇게 자주 가나요? 한 주 동안 몇 번이나 병원을 가셨나요? 진짜 매일 가는 곳은 따로 있죠. 동네 마트, 공원, 복지관, 그리고 늘 마주치는 이웃들.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는 숨을 쉬고 하루를 살아냅니다. 병원은 필요할 때 가는 곳, 공원은 매일 나를 걷게 하는 곳. 그렇다면 어디 옆에 살아야 진짜 노후다운 걸까요? 당신은 어떤 동네에서 나이 들고 싶으신가요? 그 질문에서 오늘 무지개 인생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후 주거지 선택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무료입니다.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힘이 됩니다. 노후에 병원이 가까운 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매일 필요로 하는 건 병원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와 움직이게 만드는 환경입니다. 첫 번째는 정서적 건강입니다. 혹시 외로움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아시나요? 2015년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를 15개비 피우는 것과 비슷한 위험도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면역력 저하, 수면장애, 심장병, 우울증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실제적인 건강 리스크입니다. 혼자 밥 먹고 말 한마디 없이 하루를 보내는 날이 반복된다면 그 어떤 약도, 병원도 그 공허함을 채워주진 못합니다. 오히려 가까운 이웃과 짧게라도 인사를 나누는 하루, 누군가와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 몸보다 먼저 마음을 살리는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동네 분위기입니다. 지나치면서 눈인사라도 할 수 있는 이웃이 있고, 작은 공원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동네 복지관 앞에 노인들이 모여 앉아 있는 풍경. 그런 곳이 정서적으로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가 없어요. 퇴직하고 나니까 연락할 사람도 없고. 하지만 그건 관계를 만들 여지가 없는 동네에 계셔서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문화센터, 복지관, 도서관, 노인대학, 이런 곳이 근처에 있다는 건 단순한 편의가 아닙니다. 그건 다시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곁에 있다는 뜻이죠. 요즘은 구청 문화센터나 주민센터에서도 노인 대상의 미술 교실, 요가, 스마트폰 교실 등 의외로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관계망이 생기면 내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일주일에 2번 나가는 프로그램이 생기면 그날은 머리도 감고 옷도 챙겨 입고 밖에 나가게 되죠. 거기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아는 사람이 나의 생활을 지탱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우연한 관계조차도 소중한 자극이 됩니다. 매일 똑같은 얼굴만 보는 동네보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있는 동네, 그런 곳이 삶에 활력을 줍니다. 세 번째는 환경의 안정성과 일상 활동 가능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걷기 좋은 동네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가령 길이 너무 가팔라서 밖에 나가기 힘들거나 인도가 좁고 차가 많이 다니는 동네라면 외출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반면에 공원이 가까이 있고 벤치가 군데군데 놓여 있고 걷기 좋은 평지 위주의 길이 조성되어 있는 동네는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걷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몸과 뇌를 동시에 자극하는 최고의 치매 예방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 걷는 길이 자연과 연결돼 있으면 더 좋습니다. 나무가 있고 계절이 바뀌는 걸 느낄 수 있고 바람 부는 소리나 새소리 같은 게 들리는 동네. 이게 바로 사는 맛을 만들어주는 풍경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일상이 병원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꾸준하게 건강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병원은 필요할 때 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공원은 매일 걸으며 건강을 만드는 곳이죠. 노후의 진짜 건강은 병원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하는 환경에 있습니다. 그 환경이 내 마음을 다독이고 사람들과 연결시켜주고 내 몸을 걷게 만드는 공간이라면 그곳이 바로 당신에게 가장 좋은 동네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에게 공원 옆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병원이 바로 옆에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혈액투석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분, 심장이나 호흡기 질환 등으로 자주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엔 병원의 거리 자체가 생존의 조건이 됩니다. 주 23회 병원에 들러야 하는데 갈 때마다 택시비만 수만 원이 든다면 겨울에 눈이 쌓인 날 병원에 가는 길이 고비가 된다면 이럴 땐 아무리 좋은 공원이 옆에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생활의 리듬이 병원에 맞춰져 있다면 당연히 병원이 가까운 것이 최선입니다. 두 번째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입니다. 지팡이를 짚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가까운 병원 하나가 든든한 배경이 됩니다. 도보 5분 거리 안에 내과 하나, 재활의학과 하나 정도는 있어야 그나마 일상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단순한 대형 병원이 아니라 바로 갈 수 있는 의원입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을 때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골목 한 블럭만 걸으면 도착하는 병원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세 번째는 응급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거나 중풍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주거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졌던 70대 어르신이 있었는데 병원까지 15분 거리였지만 골목길에 택시가 안 잡히는 지역이었죠. 결국 골든타임을 놓쳐 회복이 더디게 진행됐고 이후 가족들이 거처를 옮기기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응급 대응 가능성은 나이 들수록 주거지 선택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기준입니다. 특히 자녀와 따로 사는 독거 어르신의 경우 병원까지의 거리와 함께 119, 구급차가 도달하기 좋은 위치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심리적 불안감이 큰 분들입니다. 건강상 문제는 없더라도 갑자기 아프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크신 분들은 병원과 가까운 곳에서 안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공원 옆의 여유보다 병원 옆의 안심이 더 절실한 행복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경우엔 욕심내지 말고 솔직해져야 합니다. 나는 언제든 병원을 볼 수 있어야 안심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그 마음이 맞는 동네를 고르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선택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두에게 공원이 정답은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 조건에 따라 병원이 가장 자주 가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는 이상적인 그림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 패턴과 몸 상태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정하는 것입니다. 공원이 필요하신 분도 있고 병원이 더 절실한 분도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기준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병원과 얼마나 가까워야 안심이 될까? 이 질문의 답이 당신의 노후 주거지를 결정짓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 흐름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 구독 하나가 무지개 인생에겐 큰 선물입니다. 이제 머릿속으로만 그리던 그림을 실제 지역 정보로 하나씩 펼쳐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조건별로 3가지 유형의 주거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미엄형입니다. 서울 송파구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산병원이라는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이 근처에 있고 바로 옆엔 올림픽공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대형병원과 도심 속 자연환경이 공존하는 드문 조합이죠. 거기에 문화시설까지 많아서 의료, 자연, 문화 3가지를 모두 갖춘 프리미엄 입지라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는 성남 분당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분당분원과 중앙공원이 인접해 있고 이미 정주 여건이 잘 갖춰진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은 단점도 분명합니다. 바로 주거비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노년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자산 여유가 있다면 적극 고려할 만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균형형입니다. 여기서는 고양 일산과 대전 유성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고양 일산은 국립암센터가 자리하고 있고 일산호수공원이라는 대규모 녹지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대형 쇼핑몰과 문화시설, 교통 접근성까지 갖추고 있어 생활의 질이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대전 유성은
충남대병원이 위치해 있으며 갑천 산책길과 유성온천공원 같은 자연환경이 좋습니다. 여기에 대중교통망이 잘 발달돼 있고 상대적으로 서울에 비해 물가와 집값이 안정적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의료와 자연, 생활 편의성까지 균형을 이룬 곳이라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속형입니다. 여기에는 세종 해밀동과 김천 혁신도시를 들 수 있습니다. 세종 해밀동은 계획도시답게 잘 짜인 공공 인프라가 강점입니다. 충남대병원 세종병원과 중앙공원이 근처에 있어 의료 접근성과 산책, 인프라 모두 우수합니다. 무엇보다 신도시 특유의 넓은 인도, 교통체계, 복지시설 배치 등이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령층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김천 혁신도시는 지방의료원, 생태하천, 복지관이 밀집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노후 주거비 부담이 확실히 덜한 지역입니다. 아직 개발 여지가 많은 곳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초기 진입 시 비용이 낮아 장기 거주를 염두에 둔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지방 도시에 대한 편견도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싼 동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고령 인구를 수용하고자 계획된 도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커뮤니티 센터, 노인 대상 프로그램, 이동편의 인프라 등이 이미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들 지역을 알아볼 땐 단순한 평균 집값보다는 생활 반경 안의 시설들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과 공원, 복지관이 10분 거리 안에 있는지, 실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구조인지, 블로그 후기나 동네 커뮤니티에 올라온 실제 생활 후기를 살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산 여유가 충분하다면 프리미엄형 서울 송파, 분당처럼 의료공원 문화가 모두 갖춰진 지역, 적절한 균형을 찾는다면 균형형 일산, 대전 유성처럼 생활비, 인프라, 건강관리가 어우러진 곳, 실속형을 원한다면 지방의 계획도시 세종 해밀동, 김천 혁신도시처럼 체계적이고 저렴한 구조의 도시, 한마디로 병원 옆이냐, 공원 옆이냐의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노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고 그 길 위에 어떤 동네가 함께할지는 지금부터 충분히 고민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지역을 살펴봤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게 맞는 동네를 고르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선 세 가지 기준을 차근차근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까지의 거리입니다. 무조건 대형 병원이 가까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정작 많은 어르신들이 자주 가는 곳은 큰 병원이 아니라 동네 내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같은 작은 의원들입니다. 매달 한두 번 정기 검진을 받는 내과나 무릎이 아플 때마다 들르는 한의원이 실제로는 훨씬 자주 찾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보다 의원급 병원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보 10분 이내에 내과 하나, 약국 하나만 있어도 일상적인 건강관리에는 충분한 든든함이 됩니다. 더 나아가 이 병원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병원인지도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거리가 가까워도 늘 대기 시간이 길고 대면 진료가 어려운 병원이라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원복지관까지의 도보 거리입니다. 공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공원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하며 실제로 걷기 좋은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도보로 500m 이내가 적당하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단순히 지도상 거리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얼마나 평탄한지, 인도가 잘 되어 있는지, 횡단보도나 계단은 불편하지 않은지도 따져야 합니다. 복지관 또한 중요합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노인복지관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교실부터 건강, 체조, 요가, 합창단, 글쓰기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프로그램이 나와 잘 맞을지, 나도 참여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직접 가보시고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지, 분위기는 어떤지, 내가 스며들 수 있을 만한 공간인지 살펴보세요. 어떤 분들에겐 복지관의 프로그램 하나가 삶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동네 관계망의 유무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아는 얼굴에게 큰 위로를 받습니다. 동네에서 누군가 나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는 일. 슈퍼에서 몇 마디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서 정신적 안정감을 줍니다. 이사를 계획할 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동네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나갈 모임이나 동호회는 있을까? 내가 낯을 가리는데도 잘 섞일 수 있을까? 특히 동네 커뮤니티가 잘 돌아가는 지역은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오랜 지인 하나 없는 신도시보다 작은 슈퍼 앞에서 이웃과 인사를 주고받는 오래된 동네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전 팁 하나 더 드리자면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를 활용해 보세요. 거주를 고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병원, 공원, 복지관, 마트, 카페 등 키워드로 반경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매일 필요로 하는 장소들이 실제로 얼마나 가까운지, 걸어갈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블로그 후기나 맘카페, 동네 커뮤니티 글을 통해 실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후기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좋은 동네란 모두에게 좋은 곳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곳입니다. 병원이 가까운 게 중요한 분도 있고, 공원이 가까워야 매일 산책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찾는 분도 있습니다. 세 가지 기준, 병원 거리, 공원과 복지관, 동네 관계망, 이걸 하나하나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문해 보는 겁니다. 내가 오늘 몸이 아픈데 병원에 쉽게 갈 수 있을까? 오늘 기분이 가라앉는데 걸을 수 있는 공원이 있을까? 누군가와 말 한마디 나누고 싶을 때 인사할 수 있는 얼굴이 있을까? 이 질문에 네라고 답할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당신에게 맞는 좋은 동네일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 주거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병원 옆, 공원 옆, 복지관 옆, 어디가 더 나은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그 동네가 내 일상에 어떤 리듬을 만들어주는가입니다. 걷게 만드는 길이 있는지, 누군가와 눈을 맞추는 인사가 있는지, 아플 때 안심하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 어떤 분에겐 병원이 가까운 게 삶의 중심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에겐 매일 산책하는 공원의 오솔길이 가장 든든한 삶의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 주거지는 조건표로 고르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과 마음에 맞는 곳을 찾는 여정입니다. 지금 사는 곳이 정말 나에게 맞는지, 혹은 더 나은 동네로 옮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일, 그건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혹시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셨다면 그게 바로 좋은 변화의 시작일 겁니다. 노후는 길고 그 길 위에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는 지금 어떤 동네에 발을 딛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더 따뜻하고 평안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